만약 제가 다시 준비생 시절로 돌아가서 면접 전에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걸 선택할 겁니다. 그건 살이 70kg 넘게 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1년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제가 다시 시작한 지 겨우 2달 만에 에뛰아드에 합격했던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또한 30 중반의 나이에 영어도 잘 못하고 답변 준비도 다 못한 상태였던 저희 수강생 역시 이것만큼은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 카타르 항공 승무원이 되셨고요. 바로 역대 합격 후기 100개를 모으고 분석하는 겁니다. 20년간의 실제 합격 사례 100개를 나만의 데이터로 모아서 합격의 패턴과 공식을 찾는 것이죠. 합격 후기 100개를 읽어보는 건요, 100명의 합격자들의 두뇌를 모두 내가 흡수해서 그들이 나 대신 면접을 봐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치트키를 3가지 쓰고 면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3가지 치트키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합격 후기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아놓은 공략집과 같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승무원 준비생이었고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 비법을 자랑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합격 후기죠. 따라서 합격자의 공통점과 면접관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그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면 합격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설사 이미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방법이라도 실제 합격 사례와 구체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읽으면 우리 뇌는 그 정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떤 광고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주 봤던 그 제품을 결국 구매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머리로만 미소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시간을 짜내서 연습하는 건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수많은 합격 후기를 읽고 찾은 공통점이 미소 연습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번 미소 연습을 할 때마다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1%씩 오른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에 봤던 한 합격 후기에서 어떤 분은 밤에 승무원 미소를 유지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뛰었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웃으면서 운동장을 달리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분의 무의식 속에는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정말 별짓 다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고 꿈에 대한 간절함을 한층 더 깊이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들 역시 면접에서 자신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둘째, 합격 후기 분석은 가장 효율적인 면접 시뮬레이션입니다. 외항사 승무원 면접은 한 번의 기회가 정말 소중한 거 아시죠? 언제 다시 채용을 할지 얼마나 뽑을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해요. 게다가 중동 3사는 면접에서 탈락하면 6개월간 재지원 금지 페널티까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합격하지 못하면 장수생이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합격 후기를 읽으면 그분들이 준비한 과정, 면접 당일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 면접관의 반응, 합격 답변 등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읽거나 들을 때 직접 경험할 때 쓰이는 뇌 부위가 최대 70%까지 동일하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화자나 주인공의 뇌와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만약 합격 후기 100개를 읽는다면 어떨까요? 면접에 70번 합격한 경력직 같은 신입의 아우라를 풍기며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합격 후기를 많이 볼수록 이미지 트레이닝도 훨씬 수월해지고 시너지 효과도 큽니다.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썩은 생각에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자들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영어, 스펙, 외모, 나이, 답변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아주 완벽해서 승무원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합격 후기를 직접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면접관이 대놓고 너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입사 전에 공부 좀 많이 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주변 친구들 전부,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네가 무슨 승무원이냐 라면서 무시당했던 사람, 질문을 못 알아듣고 5번이나 다시 물어서 면접관이 인상을 찌푸렸는데도 합격했던 사람 등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도 합격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주로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합격자가 실수했거나 약점이었던 포인트를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마치 서울대 가려면 수능 만점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막상 10년치 합격 컷을 확인해 보니까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한다 라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모 강박증을 빠르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합격 후기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합격자들이 체중은 크게 상관없다고 스펙과 본인들의 이야기로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들의 합격 비결임을 두 눈으로 확인했죠. 이미 인터넷에 있는 합격 후기를 좀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늘기는커녕 더 위축됐다거나 큰 도움이 안 됐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보신 겁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 보듯 눈에 띄는 몇 개만 쓱 읽고 넘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거의 모든 합격 후기를 전부 프린트해서 매일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였으니까 200개 정도 봤을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보는 합격 후기의 표본의 범위를 넓혀서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별화 포인트, 이런 사람이 합격하면 나는 무조건 가능, 이런 증거들을 수집했던 거예요. 책 한 권을 대충 읽은 사람과 200권을 정독하고 분석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전부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럼 언제 어떤 항공사에 면접을 가도 여러분보다 합격 비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자신감이 굳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에티하드 면접 한참 전부터 이미 합격을 확신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스터디를 가도 저보다 면접 과정, 합격 사례와 비결, 그리고 에티하드라는 항공사, UAE에 대해서 잘 아는 준비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들 돌도끼로 막 싸우는데 저만 탱크를 모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다들 에미레이트나 에티하드 정말 가고 싶으시죠? 진짜 간절하시죠? 그럼 두 항공사의 베이스 국가인 UAE를 구성하는 7개의 투어국 이름을 모두 아시나요?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승준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구글에 찾으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베이스 국가의 정보인데도 말이죠. 특히 에티하드는 면접 중에 회사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지원자들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이 UAE를 구성하는 나라 이름을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역시 합격 후기에서 보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에티하드를 준비하면서 회사와 그 에티하드의 베이스인 아부다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철저히 외워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 당일 3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설사 알고 있었더라도 손을 들고 대답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때 면접관이 했던 질문 중 UAE의 7개 나라 중 제일 큰 곳은 어딘지, 그리고 아부다비가 아랍어로 무슨 뜻인지가 있었는데 저는 둘 다 답을 알고 있었고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일순간에 면접관들 전부 저에게 시선이 쏠렸고 기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만 탱크 몰고 왔던 거 맞죠? 이뿐만이 아니라 합격 후기를 마스터하면 면접 과정에서 하면 좋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생겨요. 단적인 예로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어필해서 면접관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합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와 전략이 떠오릅니다. 그중 무조건 먹히는 몇 가지 필승 전략은 앞으로 수업에서 전부 알려드릴 거고요. 앞서 말했듯이 합격 후기는 총 100개를 모으고 분석할 겁니다. 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그 가치는 그 노력의 수천 배라고 장담합니다. 이건 수업 한 달 반 내내 천천히 하시기보다는 초반 1, 2주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중후반 수업 내용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합격 후기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다음 네이버 카페 전용차를 각각 가입하세요. 그리고 합격 후기 게시판을 읽을 수 있도록 빠르게 등업을 하세요. 합격 후기는 이렇게 카페에서 모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냐면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합격 후기는 면접에 관련 없는 내용이 많아서 좀 산만해요. 그리고 일일이 글과 영상을 찾으면서 정리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2배로 듭니다. 반면 카페 글은 기존 합격자들이 쓰던 형식이 어느 정도 갇혀 있어서 훨씬 보기 좋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사실 다음 전연차는 최근에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합격 후기가 좀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승무원의 자질과 직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면접 형식 또한 거의 비슷하고요.
만약에 최근 기출 질문이 궁금하시면 면접 직전에 찾아서 취합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합격 후기는 이 구글 공유 시트를 이용해서 정리할 건데요. 각각의 탭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공사 분류입니다. 이건 항공사 코드로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면접 도시입니다. 해외와 국내 면접 분위기나 면접관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합격자의 스펙인데요. 이건 면접관의 입장에서 합격자의 스펙 중 호기심이 생기거나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이 스펙들 중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면접관 10명 중 9명은 요리 자격증을 궁금해 할 겁니다. 왜일까요?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요리할 일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자극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체로 항상 비슷한 이야기와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을 만나야 하는 면접관은 아주 작은 차별점에도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수강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면접관을 웃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 면접관이 너 이름 뜻이 뭔 줄 알아? 이래가지고 저는 한국 이름으로 밝고 아름다운 뜻이 약간 노 말레이시안 뜻으로 너 여우야 이러는 거예요. 여우라는 어머, 뜻이야. 그래서 아 어머. 정말? 오케이 막 제가 갑자기 막 이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너 진짜 웃기다 막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대충 막 I'm gonna be 뭐 I'm gonna be our company fox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끝났대요. 5분 만에 나왔어요, 저는.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다른 지원자한테 없는 그런 재치 있는 차별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CV에서부터 면접관이 흥미를 가질 경력이나 정보를 눈에 띄게 배치하면 어떤 질문을 받을지 미리 알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합격자의 스펙 중 본인이랑 비슷한 점이 있으면 같이 정리해 두세요. 학교, 전공, 성격, MBTI, 지원 횟수, 경력 등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어떤 점이든 좋습니다. 다음은 합격자가 잘했던 점, 즉 합격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말이나 행동, 상황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 탭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격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태도나 어떤 문구, 준비 방법, 전략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격자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면접관 앞에서 벨리 댄스를 췄다거나 특별한 칭찬이나 선물을 준 사례 등 남들과 다른 기발한 전략을 썼던 사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탭에서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공통점은 무조건 따라하고 차별점은 자신에 맞게 응용하는 거죠. 그 다음 탭은 합격자가 실수했거나 못한 점을 정리하시는 건데요. 이 탭의 목적은 이렇게 저러도 합격을 하는구나 를 체화하시는 겁니다. 특히 본인한테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합격에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례를 잘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에 좀 자신이 없다면 나보다 더 영어 수준이 처참했거나 면접관의 핀잔을 들었는데도 합격한 면접자의 상황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합격 후기를 읽고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질문이 있다면 기타 적용할 점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원본 글의 링크를 달아 놓으시면 끝입니다. 합격 후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타르에 최종 합격한 어떤 합격 후기고 이분은 일본 도쿄에서 면접을 보셨네요. 그리고 합격자의 스펙을 보니까 토익이 690 정도면 그렇게 영어 실력이 높은 건 아니죠. 그리고 스스로 회화도 자신이 없었다고 언급을 하셨었어요. 이분의 모토가 미쳐야 산다 라고 항상 되뇌었다고 하고요. 90명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혼자서 외로웠다고 하시네요. 근데 멘탈 훈련이 되게 잘 되어서 좋은 면접을 여유롭게 보셨던 게 아마 합격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근데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니까 누군가 손짓 발짓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바디랭귀지로 답변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원래 영어라는 언어는 제스처나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승무원의 이미지와 잘 맞았을 수 있겠죠? 일본어에 자신이 있어서 강조를 했는데 면접관의 반응이 오히려 일본어는 필요 없고 영어만 하기도 바쁘다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건 합격자한테 그렇게 좋은 사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다? 합격이었다는 거죠. 저희 수강생이 정리한 기타 적용할 점은 영어가 엉터리 문법이어도 알아주고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잘 내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티하드 2022년 서울에서 채용했을 때 합격했던 분의 후기인데요.
이분은 저희 수강생 어떤 분과 같은 MBTI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신 거 보니 꽤 장수생이신 것 같아요. 무난한 답변이지만 방긋방긋 계속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네, 어필와 미소가 중요하다는 건 거의 모든 합격 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구를 한 번씩 볼 때마다 더 열심히 미소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의 내 동기가 될 사람들, 나의 팀메이트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 마인드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 역시도 에티아드 면접을 볼 때 이 마인드로 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터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거기서 알게 된 분들과 나중에 동기가 정말로 됐어요. 가치가 달라지면서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라는 것이 제가 말했던 그 똑같은 포인트죠. 적용할 점은 2차 디컷 때 1차 때 안면 트고 친해졌던 지원자들이랑 모이게 됐고 또 그 지원자들이랑 미리 친해지고 그리고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름을 언급하면서 맞장구 치는 팀워크 정말로 면접관이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였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합격자는 2012년 서울에서 합격하셨던 카타르에 합격하셨던 분이고 역시 영어가 부족하지만 면접관을 웃게 해줬던 그런 합격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면접관한테 혜미, 미나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셨나 볼까요? 잘하셨던 거는 혼자 영어 답변을 만드는 게 버겁고 수업에 못 따라가는 수준이셨다고 하면 정말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 영어를 못하시는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첨삭 가능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답변을 20번 넘게 반복해서 말해보셨대요. 20번 정도라는 수치가 엄청 많지도 또 그렇다고 되게 적은 수치도 아니지만 이 정도만 사실 외워가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면접에서 물어볼 질문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외워갈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면접 영어 외에 생활 영어를 해봐야 면접 때 말을 못한다 라고 아예 결론을 내셔서 오히려 처음부터 면접 영어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영어 실력은 큰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하셨고요. 실수한 점이나 합격자가 자신 없었던 포인트는 디커를 하실 때 다른 지원자들의 의견을 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적는 사람 메모를 보고 겨우 답변을 하셨대요. 네, 어느 정도로 영어에 자신 없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파이널 때 또 면접관이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핀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 영어 못해도 나를 웃게 해준다 라고 하면서 면접관이 굉장히 호의를 보여줬던 이런 반응이 나왔었네요. 이렇게 면접관한테 나라는 사람 자체로 호감을 준다면 사실 게임은 끝나는 일이죠.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셨네요. 적용할 점은 면접관이 추워해서 에어컨을 끄고 면접관이 고맙다고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수업 초반부터 강조했던 호스트 마인드죠. 내가 마치 그 장소의 책임자처럼 여유 있는 그리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워? 하면서 내가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배려 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기는 MLH에 2006년에 합격하셨던 분인데 어학연수 경험이 없고 대신 영문과를 나오셨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공을 한다고 해서 꼭 회화까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회화는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인상 깊거나 좋았던 점은 몇 번의 면접 끝에 승무원은 절대 영어 테스트가 아니다 라고 깨달으셨대요. 이분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마 영어에 대한 그 기대치, 스스로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치가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몇 번의 면접을 실패하면서 영어 실력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그 틀을 깨신 것 같아요. 소개하는 말을 하실 때 한국인 밥심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고 다른 지원자들을 웃게 했다. 이것도 굉장한 호감 포인트죠. 면접관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회성이 높고 센스가 있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 밝은 표정, 여성스러운 말투가 중요하다고 이분은 생각하셨네요. 네, 역시 전부 다 비언어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분이 못하셨던 건 질문을 계속 몇 번이나 되물었었기도 했고 솔직했지만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MLH에 합격하신 이런 분들조차도 실수를 하셨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이 면접 당일까지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의 고민이나 그런 긴장이 절대로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정리한 좀 적용할 점은 정말 진솔한 대답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셨고 방에 붙여놓은 사진을 계속 보면서 이질감을 없애는 것.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지원자들이 주변의 일부 사례만 듣고 이러저러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요.
만약 영어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합격 후기 100개 중 나보다 영어를 더 못했던 합격자가 20명이 넘는다면 어떨까요? 영어 실력 자체가 합격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확실한 근거를 알고 더 이상 영어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필살기나 전략을 짜는데 더 몰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절로 자신감이 올라가고요. 또한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경력이 다른 합격자한테는 비장의 무기였다면 나 역시 비슷하게 응용해서 필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시면 합격 후기를 읽고 정리할 때마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처음 상담 신청서에 쓰셨던 것처럼 어떤 분에겐 100억의 가치가 있는 이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는 건데 금보다 더 큰 가치죠. 다음 수업 때까지 반드시 합격 후기 100개를 모으시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 하지 못한 분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